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카페 공유기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전세로 절대 살지 말아라. 이것을 제목으로 이제 하고 이제 2부 뭐 강의라고 2강이라고 뭐 해야 될까요?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져서 시간상 너무 길게 하면은 힘들어 하시니까 시간을 좀 짧게 끊으려고 해서 이렇게 좀 잡아본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난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저도 다 해봤습니다. 저 인생의 막장까지를 간다 그런가요? 서울에서 생활해 보면, 제가 서울에서 생활했는데 어디까지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가장 밑바닥. 우리가 쪽방촌이라고 그러죠. 저 쪽방촌. 그 다음에 뭐 고시원이라고 하는 가장 아래, 제 첫 직장이 고시원 총무였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저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스타트했고, 직장 생활에서도 그 고시원, 쪽방촌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소득도 안 좋은 사람들, 그 다음에 알바 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들, 이런 친구분들이 대체적으로 쪽방촌부터 시작하겠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돈을 모아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직장 생활 하면 이제 젊음이 무기겠죠. 그거 내가 공부를 잘했으면 공무원을 했거나 공공기관에 입사를 했거나 공사에 들어갔거나, 그러면 이게 큰 힘이에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것도 장기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거. 그 직장의 힘으로. 직장이 연봉이 뭐 공공기관이나 공사 다니는 게 제일 좋겠죠. 지금 봤을 때 이제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직장은 예전에는 공무원이 제일 좋다고 봐요. 공무원이 급여는 적었지만은 퇴직했을 때 공무원 연금이 자신의 급여만큼 나와버리니까. 근데 지금 입사하시는 공무원분들은 그 퇴직이 공무원 연금이 너무 과해서 지금 회사처럼 다니는 사람들 자기가 낸 만큼 정도만 받아가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현직에 있을 때 급여를 왕창 받는 공사나 공공기관이 제일 낫겠죠.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크게 일으킬 수 있고 매월 받는 그 급여도 높기 때문에 자기가 고시원에 가서 살든, 아니 또 그 회사 차원에서 오피스텔로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아니 뭐 아파트 자금을 이렇게 땡겨줄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겠죠. 그렇고 또 대기업을 들어갔거나 부모가 돈을 당연히 대줘서 전세 자금부터 출발하신다면은 뭐 좋으실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월급 받아서 못하는 거. 그런데 저는 어차피 저도 부모가 뭐 시골에 계신 부모가 돈이 거의 뭐 없다시피 해서 못 대주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직장이 안 좋다라는 것을 가정을 했었을 때, 그래도 젊은 친구 20대부터 스타트를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월급이 200이 됐든 300이 됐든 뭐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시원부터 시작한다고 해요. 고시원 예를 들어서 봐보면 보증금도 없이 스타트하는 거겠죠. 2평짜리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10년 전에 서울에서 했을 때는 고시원비가 한 뭐 22만 원, 25만 원, 뭐 좀 방 큰 데는 30만 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하는지, 물가가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얼마인지 정확히 잘, 어쨌든 뭐 내야지겠죠. 그 생활비 뭐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죠. 자,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돈을 예를 들어서 모으면 몇 년 모으면 예를 들어서 2천 모으고 3천, 4천 모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부모가 돈을 모아 해줄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계약 치면 되신 거, 분양권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돈이 없어 내가 열악하다, 그러면 경기도 신도시로 가야죠. 평당 900만 원짜리나 평당 1000만 원짜리 요런 데 아파트를 고르셔야죠. 그래서 한 3억 초반대, 내 돈이 정말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24평짜리
자녀는 한 명만 낳을 생각으로 이런 아파트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계속 생활을 어떻게 해요? 계속 월세에서 사세요. 월세로 사는 게 중요해요. 전세로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집을 못 삽니다. 월세로 살아야 여러분이 집을 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쪽방촌이나 아니면 그 고시원이라든지 오피스텔에서 살면 보증금 예를 들어 2천이나 3천 정도 뭐 때에 따라서 뭐 다르겠죠. 하여튼 이제 그렇게 내시고 월세를 뭐 30을 내든지 40을 내든지 내실 거잖아요. 그것이 아깝지만은 그걸 내야 돼요.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전세제도가 있지 이게 대한민국이 전세제도가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세로, 근데 왜 전세로 하지 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집을 안 사고 봐봐요. 아파트 가격이 3억인데 전세가 2억이야. 2억을 막 모아 전세를 살기 위해서 그러면 집을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쪽방촌에 살든 뭐 고시원에 살든 오피스에 살든 이렇게 하고 만약에 경기도 아파트 3억짜리면 3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3천만 원. 계약금만 걸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풀대출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풀대출. 그리고 또 잔금 칠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잔금 칠 때까지? 2년에서 2년 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돈 또 계속해서 내가 직장 젊으니까 해서 돈을 또 몇천 합니다. 생산직 다닌 사람들은 더욱 좋습니다. 제 조카도 생산직 다녔는데 제가 장가도 안 간 친구 얘가 34평 그 보냈었거든요. 근데 자기 이교대 하더라고요. 이교대. 그래서 제가 누나를 설득시켜서 조카 결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좀 한 뭐 2, 3천 도와줘라. 누나가 뭐 그래도 시골에 있는데 그 정도는 있을 거다. 하여튼 그거 치고 계약 치고 지가 모아둔 돈 치고 해서 처음에는 계약금 지가 모은 돈으로 해서 3억 넘게 천안에 있는 아파트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70% 이렇게 대출 왕창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아파트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대출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누나가 또 한 3천 대주고 자기가 또 헤드 포럼해서 잔금을 치러요. 그런데 벌써 지금 제 조카도 들어가서 사는데 어떻게 되냐? 벌써 금액이 또 몇천, 억 단위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만 있으면 가격은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전세 살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세를 살 생각을 한순간 어떻게 해요? 아파트 사는 거에 계속 멀어집니다.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부모가 돈이 부모가 한 푼도 도와줄 수 없다고 가정하는 한국에도 내가 젊었을 때 돈 벌면 계약금 정도 한 3천만 원 마련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나중에 한 잔금이 30%면 그 3억 되면 경기도권이라든지 광주권에도 또 이렇게 3억 정도 물론 이제 강주가 지금 이제 4억 중후반도도 돼버리긴 한데 만약에 3억 초반대 좀 지구단위 안 좋은 곳을 선택해야겠죠. 어쩔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광주광역시도 좀 금액이 이제 5억 넘어서기면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 화순, 담양 여기 혁신도시로 다 밀려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서울도 다 그렇게 밀려나고 있어요. 3억대로 나와야죠. 지금 혁신도시도 다 3억대고 남평 이런 거 다 3억 초반이고요. 하순도 다 3억 되지 않습니까? 담양도 다 그 정도 되고 이제 광주광역시가 이제 5억 가까이 되고 이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은 다 10억 되고 경기도권에서는 워낙 물량이 많아서도 3억 엄청 많습니다. 경기도권 3억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서울광역시를 놓고 지도를 놓고 빙 360도 돌아보십시오. 땅덩어리가 너무 많아서 강남을 기준으로 분당, 판교, 요쪽, 화천, 요쪽만 바글바글 5억, 10억 이렇게 하지. 여기 쉽게 말해서 금천구 아래쪽으로 쭉 안산시 이런 데를 가거나 저쪽 일산 저쪽으로 가거나 의정부 요쪽 구리 하여튼 외곽으로 돌아버리면 싸디싼 아파트 엄청 많습니다. 김포 이렇게 가보고 봐보세요. 또 경기도 이렇게
인천시 옆에 외곽, 그러면 가격 엄청 쌉니다. 무조건 사야 돼요. 젊은 시절에 사서 대출을 끼고 사야 됩니다. 근데 이 정부는 절대 대출을 못 끼요. 대출이 제약시 되어 있는데 미친놈이, 제가 봤을 때 전 정부 뭐 최경환이 했던가요? 아주 악질적이라고 욕하는데 미친놈들이라고 욕합니다. 좌경부. 근데 그렇게 해서 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집 못 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전세 살잖아요. 전세 살면 여러분이 집 마련하는 텀이 계속해서 늦어져요.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생활 갖고 2, 3년 안에 2, 3년 정도 하면 3, 4천 모을 수 있잖아요. 허리띠 졸라매서 모읍니다. 만약에 부모가 도와준다고 하면은 그것이 더 짧아질 거고요. 부모가 안 도와준다면 뭐 어쩌겠어요. 나는 뭐 흙수저로 태어난 욕하면 뭐 할 겁니다. 욕해봤자 뭐 필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좋은 여자친구 만나거나 좋은 남자친구 만나서 서로 악착같이 전략하면서 그 계약금을 마련해서 제일 먼저 그냥 사는 게 중요해요. 가격이 올라가냐 마냐 그런 것은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공부를 더 해서 더 많이 올라갈 것을 하면 좋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저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었는데, 직장 취직하자마자 그냥 저는 집 샀습니다. 전 제가 이날 평생 집을 사놓고 잔금 준비해놓고 집 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계약금만 마련되면 그냥 삽니다. 잔금은 나중에 생각합니다. 잔금은 오르면 그때 준비하든지, 못 오르면 팔아치우든지, 피 받고 팔아치우든지,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업이, 저는 공공기관도 취직 못했고요. 뭐 저도 고시공부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직장도 못 갔습니다. 제가 첫 직장이, 제가 이제 뭐 창피한 얘기입니다만은 첫 직장이 고시원 총무가 제가 첫 직장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잠깐 몇 개월 있다고 제 경력상에서 빼버린 제 직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직장도 월급을 제가 그때 70인가 헷갈리는데 90인가 받았어요. 고시원비 한 25만 원 내고 식비 한 10만 원 쓰고 교통비만 하고 나면은 저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직장 다니다가 그 다음에 건설회사로 제가 옮겨갔고, 아예 제 경력선상에서는 한 좀 1년 가까이 했던 그 아주 소기업 다녔던 그것을 뺐는데, 이게 고시원 총무가 저 직장인 것 같기도 하고 요거 하는데, 저는 아파트를 그렇게 분양권을 몇 채를 샀다 팔았다 해서 시세차에 잔금을 저도 치를 수가 없어서 그냥 분양권으로 팔았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때 그 공부가 덜 돼서 막 대출로 풀로 땡기냐면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몰랐었거든요. 근데 알았었다고 하면 그 조금만 더 땡겨서 해서 잔금을 치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30%를 프리미엄이 그때 당시에 뭐 엄청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대출이 엄청 더 많이 나와서 내가 뒤야돌 때는 한 1, 2천만 원 정도면 했었으니까 땡길 수도 있을 거예요. 이금융권도 땡기고 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이금융권 땡긴다는 생각 자체도 못하고 그 잔금을 치러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돈이 저는 30%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피 받고 넘겼었습니다. 그런 것을 몇 번 하고 나서 돈을 모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회사에 다해서 월급 받아서 저축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큰 규모의 자산을 제가 직장생활 뭐 지금 이렇게 다 하면은 30에 했고 이제 아직 50이 안 됐지만 이제 20년 가까이 되어진 것 같은데, 20년 대충 어림 잡아서 20년이라고 보고 20년 안에 이렇게 부를 여러분 1억 모으는데 10년 걸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신가요? 1억 모으려고 하면 10년이 걸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직장이 공공기관 다니시거나 좋은 직장이면은 1억 모으는데 2, 3년이나 뭐 5년밖에 안 걸릴 수 있지만,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 전부 다 봐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보시면 대부분이 중소기업 다니고 중견기업 다녀요. 1억 모으려고 하면 1년에 대충 한 1,500이나 뭐 1,200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그거 모으기 쉽습니까? 엄청 어려운 것이 현실일 거예요.
근데 부동산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몇 번 이제 튀기, 몇 번 샀다 팔았다 해서 그래서 항상 자산 상승형에다 많이 투자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꼭 뭐 부동산 투자, 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투자나 투기까지는 이게 남들이 투자라고 하고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보면 다 투기라고 생각하고 제가 부동산 다 만나보면 다 그래요. 내가 부동산을 사서 1억 남겨먹거나 2억 남겨먹거나 3억 남겨먹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유 투자 잘하셨네요 이렇게 말하고 돌아서서는 저 투기 새끼 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의 그렇게 말 안 한 사람들을 거의 제가 못 봤어요. 자기가 이 사람이 얼굴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안면 인면관계가 있으면 어우 투자 잘하셨네 이렇게 하고 이게 모르는 사람이면 저 새끼 투기꾼 새끼예요. 그냥 배 아파 죽겠네 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것은 한 끗 차이예요. 근데 이렇게 저는 제 방법이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 방법은 저는 이렇게 성공을 했고 제 방법이 이렇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이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나한테 대해서 쌍욕할 거예요. 저 투기꾼 새끼가 저렇게 해서 그래 너는 성공했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러고 여기가 이 방법이라도 좋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고 극과 극으로 달리겠죠. 한 분은 뭐냐 그냥 그렇네 내가 아는 방법이게 내가 했는 방법 이렇게 하고 어떤 뭐 이제 이런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감사한 영상이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 거고 이 새끼 아주 악질 투기꾼 새끼구만 이렇게 말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 모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불법적인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불법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세로 사는 순간 평생 여러분 거지처럼 삽니다. 특히 서울권에 살수록 물론 내가 돈이 많아서 가점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전세를 사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거꾸로 그런 사람도 전략이거든요. 서울에 사는 사람인데 내가 10억 20억 모아놨어. 10억 정도 모아놨는데 지하철 2호선 기준으로 여기 한 10억짜리 아파트 사느니 예? 내가 지금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키고 이런 아파트 내가 평균 내가 나이가 50대인데 아직까지 의도적으로 아파트를 안 샀어. 그래서 이번에 분양 받으면 한 큐에 10억에 분양 받는데 시장가액에 24억이나 거래돼. 10억도 먹을 수 있고 12억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뭐 땡큐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 강의를 들은 사람이 20대 후반이나 30, 40대 이렇게 이제 초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전략을 세우셔서 그렇게까지 20년을 기다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빠른 나이에 좀 빨리 집 장만을 해야겠다. 집 장만을 저는 매매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이 월세로 살면서 월세로 살아. 그리고 보증금을 매매 계약금, 아파트 계약금을 3, 4천이라도 조금 마련하면 바로 사라는 겁니다. 잔금 준비를 하지 말고 사요. 그 잔금은 나중에 생각합니다. 나중에 안 되면 이금융권 땡겨서라도 삽니다. 대출은 무서워하지 마세요. 어떻게든지 그거는 하시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그 가격이 올라갈 만한 위치를 잘 골라야 됩니다. 떨어질 만한 위치를 골라버리면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이 만약에 3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입주 시점에 이게 2억 5천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대출 금액이 쫄아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금액이 더 커져 버리죠. 그래서 부동산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고를 때 아파트 가격이 여러분이 3억에 샀는데 이 아파트 가격이 4억이나 5억 될 자리. 근데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잔금 준비가 하나도 안 하고 대출로만 살 수 있어요. 대출 이자로 하고 그 오르는 속도가 대출 이자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이 없더라도 월세에서 살고 어떻게 해라? 매매로 해라. 분양을 받아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거인데 여자분들한테 남자분들 있잖아요. 젊은 총각이 아파트 분양을
살짝 예를 들어서 사귀거나 뭐 했었을 때 흘리면 돼요. 아파트 그 여자들은 씨 아파트 봐보면 뻑 갑니다. 왜냐면 다 그래요. 다 새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지 헌 집에 들어가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습니까? 그리고 여자분들이 내가 3억짜리 아파트 집 샀는데 내 돈 3천만 원밖에 안 집어넣었어요. 그 분양권만 가지고 있어도 있다고 말하면 여자들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대출이란 개념 자체를 그건 나중에 생각해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중에 알아봤더니 겨우 내 신랑이라고 한 친구가 겨우 3천만 원밖에 없었어. 이렇게 될지라도요. 어차피 맞벌이해서 서로 같이 벌어서 악착같이 하면 그 해결이 됩니다. 왜냐면은 꼭 제 친구가 있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막 사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절대 안 사. 계속 전세에 들어. 이 나이 지금 이제 50을 바라보는데도. 근데 지금도 여자를 소개시켜드리면 여자가 뭘 바라보겠습니까? 어디서 살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참가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거꾸로 내가 아파트를 샀잖아요. 여러분 24평이나 34평 아파트 한 채 사서 살고 있어봐요. 젊은 총각이. 그러면 내가 대출을 70% 됐든 80% 됐든 여자가 그 집 주소 가지고 등기부등본 떼봅니까? 대출이 80%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저 남자는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결혼해서 같이 벌어서 갚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소득이 없을지라도 없으면 없을수록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살 그 집 한 채는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사라.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빨리 집을 사라 이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돈 계산을 해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그렇죠.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대출이. 근데 저도 지금 그 혁신도시에 살고 있지만 매매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월세 보증금 2천에 60만 원 대출이자 내놔. 제가 아파트 사서 은행한테 이자 55만 원 내놔. 그 5만 원 차이나 60만 원 차이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월세로 사는 친구는 나중에 계속 봐보면 월세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됩니까? 어찌됐든 간에 돈 벌어서 일부씩 조금씩 상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월세가 줄기도 하면서 세월이 흐르고 2년 돌아 4년 돌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 있습니다. 그 차익에 대한 그 자산 상승 차익에 대한 것은 내가 다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월세에 살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주인이 다 먹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으면 월세는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절대 전세로 살면 안 돼요. 전세로 살면 안 되고 처음부터 월세로 살고 내가 2, 3년 안에 모았다가 빨리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내가 한 2, 3년, 4년 정도만 월세 살고 바로 아파트 매매로 갈아타서 내가 그 새 아파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을 샀다 팔았다를 여러 번 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구조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사를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돈을 법니다. 오래 있을 생각하지 마세요. 자, 내가 아파트를 사고 오래 있을 생각은 이게 언제까지 이사를 가냐면 초등학교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아파트를 어떻게 돼요? 사고 한 2년 단위로 애 낳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한 2번, 3번, 4번까지도 계속 샀다 팔았다를 하세요. 그래서 그 짧은 사이에 1억, 2억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 돈이 짧은 사이에 왕창 벌어져 있어요. 이 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절대로 뭐냐면은 저축을 꾸역꾸역 해가지고 내가 집 사면 어떻게 하려고 하면 몇 년 지나면 집값은 더 올라가져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집을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몇 번 이사 가고 그 다음에 이사를 안 갈 타이밍이 언제냐? 그렇죠. 초등학교 6년. 또 이사 한번 가려면 언제요?
여러분 자녀가 중학교 배당 받기 전에 한 번 더 이사 갈 수 있어요. 중학교 배당 받기 전에. 그 딱 타이밍 맞춰서. 고등학교 또 전학하는 타이밍 맞춰서 이사 갈 수 있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사를 많이 간 사람이 돈을 많이 법니다. 이거는 불멸의 진리입니다. 아니신 것 같은가요? 주변에 봐보세요. 이사 많이 다니신 분이 돈 많이 법니다. 꼭 이사 많이 다니시길 바라고요. 내 동네가 좋다. 여기가 정말 살기 좋다.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동일합니다. 자기 동네 안 좋다고 한 사람 제가 한 번도 안 만나본 사람이 없어요. 다 좋대요, 자기 동네. 그리고 제가 공통적인 것도 제가 뭐 재수도 한다고 서울 뭐 부산으로도 가보고 제가 건설에서 다닌다고 강원도로도 가보고 인사발령 나와서도 타지도 가보고 많이 해봤는데 타 지역사람을 만나봤는데요. 다 자기 동네 음식이 최고로 맛있다고 얘기합니다. 강원도 사람도 최고로 맛있다고 하고요. 부산 사람도 부산이 최고로 맛있다고 하고 포항 사람도 자기 음식이 최고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자기 집이 우리 동네가 최고로 살기 좋다고 여기 무엇이 좋고 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나본 사람 중에 그렇게 말을 안 한 사람들 제가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공인중개사인데 거기다 대놓고 아이 수안지구가 살기 더 좋죠. 뭐 봉선지구가 살기 더 좋죠. 뭐 효천지구가 살기 더 좋죠. 이렇게 말합니까? 아 거기도 살기 좋다고 말하죠. 강남이 살기 좋다고 제가 뭐 말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송파에가 살기 더 좋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 맞장구 쳐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살면 평생 돈이 안 오릅니다. 이게 어떤 도심지가 허름한 동네가 다 아주 싸그리 밀어버리고 새 아파트 짓고 재건축하고 그런 동네로 계속해서 이사 다니셔야 돼요. 이사 다니면 돈 많이 법니다. 여러분 꼭 아파트를 월세부터 시작해서 계약금만 마련되면 바로 아파트를 사십시오. 절대 전세로 살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이것을 설득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신혼이라면 그거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 설득시키는 게 엄청 힘든 문제죠. 그러면 결혼을 차라리 좀 늦추시고 여러분이 총각때 저질르셔야 돼요. 총각때 바로 저질러서 저는 총각때 저질러서 아파트 샀습니다. 물론 저는 아파트를 사놓고 전세로 살았거든요. 경기도에다 아파트를 사놓고 결혼은 광주광역시에서 했습니다. 엄청 싸게 싼 동네에 가서 했죠. 제가 10년도 더 된 그때 당시 때 허름한 아파트 저도 그때 전세로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만약에 부동산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제가 깨달았다면 그 허름한 아파트에서 제가 월세로 살고 경기도에도 아파트 한 채 사고 광주광역시에서도 또 신지구에다 아파트 갖다 샀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때 부동산 공부를 했었다면 부동산 공부 지식이 짧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도 아깝게 5천만 원 거기다가 전세를 제가 5천만 원을 넣었거든요. 그럼 그때 광주광역시에 내가 보증금 1,000에 월세에 살고 4천만 원 땡겨서 아파트 분양권 사버렸으면 돈을 더 벌었었겠죠. 이해되신가요? 절대로 전세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전세로 살면 누구를 위해 준 거라고요? 건물주를 위한 겁니다. 물론 이해를 못하면 제가 미친놈이에요. 여러분 이해 못하면 제가 미친놈이고 여러분이 제가 말한 것을 이해를 하시면 아하 그렇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는 전세에 살지 말라 월세에 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오늘의 강의 핵심 내용입니다. 꼭 월세에 살면서 아파트를 바로 사십시오. 이상 강의의 핵심 내용이고요. 절대 전세 사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혁신도시에서 토지, 꼬마 빌딩, 아파트를 중점 중개하고 있는 현업 공인중개사입니다. 물건 접수는 010-727-1-4080으로 문자로 주시고요. 전화로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건을 주시면 유튜브로 동보해드리고 부동산, 신문 읽고 행간행음이 부동산 주제 정해서 강의 등을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 많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